수업 시간에 복도로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교무실 앞 복도로 가 있으라는 말은 정말로 걔를 꼴도 보기 싫다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무실 앞에서 벌을 선다는 의미를 아실 만한 분이 아무 주저함 없이 내보내시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쫓겨났다고 무조건 며칠치를 몰아서 혼이 난다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일단 밖으로 내쫓긴 애는 또 가란다고 순순히 교무실 앞으로 갔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알아서 벌도 섰어요. 당연하지만 이게 우리가 마냥 순수했다거나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다르기는 했었지만 그렇게 애를 교무실 앞으로 보내놓고선 수업 끝나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선생님도 매 시간마다 수업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우리처럼 앉아서 수업 진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계속 서 계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쉬는 시간이라곤 교무실로 돌아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원래도 꼴 보기 싫었던 애 교무실 앞에서 또 보기 싫은 마음도 이해는 되죠. 그러니 그런 선생님한테 쫓겨났을 적에는 적당히 숨어있다 교실로 돌아가면 되는데요. 이게 불가능했었어요. 솔직히 이게 가능할 거였으면 등교 시간 지났으면 전부 학교 담장을 뛰어넘었게요. 안 잡히면 지각이 아니라지만 어지간해선 결국 다 잡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등교할 때처럼 사용할 만한 루트가 딱 정해진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근데 당시 상황은 사용할 만한 루트가 없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수업 시간에 학생이 들락일 만한 장소 자체가 없었어요. 과학실이나 음악실 같은 곳이야 전 학년이 사용하는 곳이니 비는 일이 없었고 도서실 같은 곳은 점심시간이 아니고서는 아예 잠겨 있었어요. 그렇다고 양호실을 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디 다친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갔다가 거기서 기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학교는 안 그렇다는데 우리 학교 양호 선생님이 유독 엄하기는 했었어요. 대신 정말로 다쳐서 갔다면 정말 꼼꼼히 상처를 봐주셨지만요. 거기에 복도마다 입이 달린 지뢰들이 쫙 깔려있기도 했었어요. 수업 중 복도로 쫓겨나는 경우가 자기 혼자만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괜히 다른 반에서 쫓겨난 애들 눈에 띄어봐야 소란스러워지기만 하잖아요. 돌아다니다가 다른 반 선생님께 잡혀서 다른 반 앞에서 벌을 서는 경우도 있었어요. 걔네가 무슨 잘못으로 쫓겨났는지는 몰라도 같이 벌 서고 같이 매 맞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잡히면 선생님도 유독 엄격해지곤 하셔서 좋은 말도 못 들었어요. 등교할 적에 겨우 지각을 했을 뿐이지만 줄을 잘못 섰다가 월담한 걸로 오해받으면 변명도 필요 없는 거랑 비슷했어요. 오로지 내 옆에 누가 서 있느냐로 체벌 강도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걸 교무실로 바로 안 가고 어설프게 머뭇거렸다는 이유로 후배들이나 언니들한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후배들 반에서 잡히면 후배들보다 몇 대 더 맞는 건 일상다반사였고 선배들 반에서 잡혔다면 수업 끝나고 언니들한테 잡혀서 반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어요. 언니들이 막 선생님들처럼 하지는 않겠지만 절대 곱게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교무실로 가는 길에 있던 위협은 같은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고정형 지뢰 정도라면 선생님은 움직이는 육식동물에 가까웠어요. 선생님들은 분명히 서류 작업으로도 엄청 바쁘다고 들었었는데 체육 선생님이나 학생주임 선생님 같은 분들은 시간이 널널하셨는지 유독 수업 시간에 학교를 그렇게나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교감 선생님도 꽤나 돌아다니셨던 것 같아요. 교감 선생님이 좀 곤란했었던 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였어요. 체육 선생님이나 학생 주임 선생님은 솔직히 패턴이 뻔했거든요. 편하다거나 덜 아프다거나 한 건 당연히 아니지만 끽해야 체육 시간에 옷 안 갈아입었을 때에도 충분히 경험해봄직한 벌만 받았어요. 벌 받고 난 다음에는 근육통 생긴 것 같은 느낌에 짜증이 나면서도 막상 회초리 번쩍 들고 있는 선생님을 보고 나면 발딱 일어설 정도는 되었어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은 아니더라고요. 체육 선생님이나 학생주임 선생님은 학교 전체를 돌아다니는 와중에도 할 일이 많으셨는지 짧고 굵게 끝내고 돌아가셨어요. 물론 잡힌 애를 다시 교실로 돌려보내지는 않고 교무실 앞에 가져다 놓는 수준이지만요. 일단 이건 원래부터가 교무실 앞으로 갈 계획이니 문제가 없었는데요. 교감 선생님께 걸린 경우는 좀 달랐어요. 교무실이라는 건 같지만 교감 선생님께 걸린 경우에는 교무실 안으로 끌려갔어요. 다른 학교는 어떤가 모르지만 우리 학교는 교장실만 따로 있지 교감 선생님 방이 따로 있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교감 선생님 자리는 그냥 교무실 제일 구석진 자리에 위치해 있었어요. 좀 많이 비어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 자리를 헤쳐가며 걸어가는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교감 선생님 자리에 도착했다고 뭔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교감 선생님은 우리가 왜 복도로 쫓겨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었는지 물어는 보셨거든요. 그래서 좀 사소한 이유로 쫓겨나왔다거나 하면 가볍게 꿀밤이나 주는 일이 많았어요. 물론 거기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교감 선생님이 듣기에도 좀 선을 넘었다 싶으면 그 자애로운 인상을 팍 일그러뜨리면서 청테이프가 돌돌 말린 회초리를 손에 드셨죠. 그게 어떤 회초리가 되었든 간에 어지간하면 교무실에서 제일 아픈 회초리일 확률이 아주 높았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교감 선생님이 알아서 판단하셨지만 솔직히 억울했던 경우보단 정말로 거짓말일 확률이 더 높았어요. 사람 하나 죽어나간다는 표현은 딱 그때에 들어맞는 말일 거예요. 교무실에 저 외에는 오직 선생님들만 있다는 생각에 잔뜩 얼어있어서인지 새어나오는 비명도 알아서 관리가 되더라고요. 교감 선생님이 딱히 소리 지르지 말라거나 한 것도 아니었지만 여기서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었어요. 진짜 팔다리 푸들거릴 정도로까지 혼나고 나서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장소가 교무실 앞 복도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곱게 앉아있을 수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거기서는 조용히 무릎만 꿇고 있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교무실에서 밖으로 쫓겨나갈 적에도 걸어갈 힘이 없어서 거의 끌려나가다시피 했는데 오히려 무릎 꿇고 있으면 더 아플지도 모를 일이긴 했어요. 근데 쫓아낸 교감 선생님이 말도 없이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릎이나 꿇고 있을 강심장은 아마 없을 거예요. 비실거릴 지언정 엎드려 뻗치고 나서야 들어가시는 걸 보면 딱 그 정도가 교감 선생님이 원했었던 자세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결국 엎드려 뻗치게 되기는 했어요. 지나가던 선생님께 넌 뭔데 그렇게 편하게 앉아있냐는 말을 들으면 그냥 알아서 몸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도로 쫓겨나가자마자 선생님께 단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경우 말고는 차라리 교무실로 뛰어가는 게 제일 나았어요. 괜히 옥상 같은 곳이나 지하 매점 옆 창고 같은 곳으로 숨어들었다가 운동장으로 끌려나가 바닥에 포복으로 기어다니며 매맞는 꼴이나 되겠죠. 체육 시간도 아니고 딱히 방송으로 애들 불러 모은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운동장에서 한두 명이 구르는 모습이 보이면 대부분 엄한 곳에 숨어있다가 걸린 애들인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모르는 몇몇은 복도로 쫓겨나서도 안 걸리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제가 아는 선에서 끝까지 성공한 경우는 없었어요. 어쩌다 몇 번은 안 걸리고 농땡이 깠는지 몰라도 결국엔 걸렸어요. 들어보면 어쩌다 성공했던 경우에도 불안했는지 장소를 옮기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그러다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피처를 선생님이 모를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생님이 짐작할 만한 곳에 숨어 있었지만 어쩌다 그날에만 선생님이 그 장소를 들르지 않았다. 가 맞는 말이겠죠. 체육 선생님도 매 시간마다 모든 장소를 확인하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그냥 선생님이 교무실 앞에서 반성하라고 할 때 뛰어갔으면 쉬는 시간에는 교실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일이잖아요. 선생님들은 주로 교무실 앞에서 반성하고 있으라고 지시를 하시지 아주 구체적으로 엎드려 뻗쳐 있으라고는 잘 안 하세요. 그저 우리가 지나가는 선생님 보기 무서워서 미리미리 벌을 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교무실 앞에서 무릎만 꿇고 있는 경우는 거의 못 보기도 했었고요. 선생님들은 너희는 어째 반성하라는 것조차 제대로 안 하냐면서 역시 너희 것들은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런 말을 하시곤 전부 일어서서 책상 뒤로 밀고 1번부터 앞으로 나와서 칠판 짚으라는 말씀도 하셨죠. 근데 솔직히 짝지랑 쪽지 좀 주고받았다고 교무실로 쫓아내거나 수업 좀 올렸는데 웅성거리는 소리 좀 들렸다고 단체 체벌하시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지금도 들어요. 선생님 말을 온전히 듣고 따른다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